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팀 전력이 고루 분포되면서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라운드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난 10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9명이 출전을 해서 4승 5패의 성적을 올렸고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8명이 출전을 합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사실 좀 아쉬운 판들이 많았죠. 김지석 선수나 신민준 선수가 모두 좀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번 라운드에도 역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판 한 판이 이제 순위 변동에 큰 관련이 있다 보니까 팀에서도 한국 선수들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올리고 있는지 먼저 성적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선수 성적 총 40승 34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4승 5패 강동윤, 신진서, 박정환,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김지석, 신민준, 김명훈, 변상일, 박하민 선수가 패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8승 1패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체 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11라운드 주장전 신진서 구단과 스웨 구단의 대결 준비했습니다. 2000년생, 96년생의 기사이고요. 자국 랭킹 1위와 9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신진서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전 전승이고 작년 중국 리그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스웨 선수는 좀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인데 신진서 선수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그리고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대국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신진서 선수 바둑의 경우는 워낙 지금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신진서 네. 선수가. 아마 오늘 바둑도 아주 자신감 있는 포석 그리고 뭐 운영을 보여줄 것 같은데 스웨 선수의 한 방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한 네. 방을 좀 피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양딩신 선수와 김지석 선수는 역시 양딩신 선수는 상당히 차분하고 균형 잡힌 바둑을 두는 기사고 김지석 선수는 역시 힘을 위주로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로 판을 이끄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딩신 선수가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좀 차이가 큰 편입니다. 잘 네. 풀릴 때는 상대를 좀 숨을 못 쉬게 하면서 압박해가면서 승리를 거두는 반면에 잘 안 풀리는 날에는 상당히 허무하게 좀 일찍 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편차가 있는 편인데 김지석 선수 역시 최근에 조금 순조롭진 않아요. 바둑 내용이나 성적에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좀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먼저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주장전부터 가보겠습니다. 생각 시간 2시간 25분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스웨 구단의 흑번, 신진서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볼 황저우와 3위의 민생 베이징의 대결. 자, 상위권의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또 순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민생 베이징 팀은 계속해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팀 이제 면면을 보면은 이 팀이 이렇게까지 강한 팀인가?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네. 뭐 스웨 선수도 있고 또 타오 신란, 장치런 이게 사실 스웨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예 선수로 채워져 있는데 네. 신예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웨 구단이 맏형으로서 또 잘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위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수볼 황저우는 신진서 선수를 비롯해서 또 저희가 익숙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렌샤오, 리친청, 셰커 선수가 속해 있고요. 사실 뭐 최강팀이라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 모두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경험도 많고 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로 포진이 되어 있죠.
스웨 선수가 한 칸 높은 굳힘을 하자 바로 붙여갔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이 포석 아주 익숙합니다. 많이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가 잘 되어 있고요. 실전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올해도 이 대국 이런 포석으로 짠 바둑이 있었거든요. 아마 좀 자신 있게 포석을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웨이 구단은 지난 라운드에 신민준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뒀고 양신을 일주일에 거쳐서 양신을 모두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지난 라운드 장타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신감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대를 가리지 않고 또 기전, 제한 시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지금 모조리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최고조,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좀 이럴 때 좀 마음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둬도 내가 지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상당히 그 마음가짐을 잘 절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들어봐도 그리고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작년에도 이만큼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좀 마음이 풀어져서 후반기에 뭐 세계대회 중요한 시합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좋은 성적 거두고 있지만 더 좋은 모습을 뭐 보이도록 하겠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신진서 선수가 이제 뭐 국가대표 다른 선수들에게 한턱을 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면서 그래도 신진서 선수의 한마디를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한마디를 들었는데 뭐 본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우승턱을 낸 건가요? 네, 우승턱 사실은 이게 원래는 국내 기전이죠. GS컬텍스배와 맥심의 입신 최강전 우승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신진 선수가 뭐 저녁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네. 이후로도 뭐 TV 아시아 우승 계속 이제 쌓이면서 네. 네, 한 2주쯤 됐나요? 2주쯤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네, 한턱 쐈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뭐 나눠보거나 하면 생각이 참 깊고 어려운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 얼굴에는 앳된 모습이 가득한데요. 네. 그래도 뭐 우리 나이로 벌써 20살이죠. 네. 입단했을 때 신민주 선수와 정말 이 앳된 모습으로 초등학생 때 찍었던 사진 가끔 보면 그때 좀 시간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참 귀여웠던 모습이 지금은 어엿한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등장하는 변화들이 상당히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익숙하고 많이 두어본 바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연구를 했고 올해 4월쯤인데요. 변상희 선수와의 국내 시합에서도 똑같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 수는 사실 뭐 스웨 선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연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 수가 이제 처음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원래는 지금 흙이 밀어간 곳으로 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호구 치고 뭐 젖힌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원래는 많이 두어졌었는데 작년에 김지석 선수가 중국에서 열린 천부배 16강전이었나요? 2회전이었나요? 커제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 수를 선보이면서 그 당시에도 김지석 선수가 100번으로 이곳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 그 이후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스웨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할 거예요. 이 수를 처음 당해서 당황스럽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아마 1선에서 승부를 하고 있는 기사들이라면 이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 102점 그냥 한 칸으로 벌린다면은 쉽게 이 밖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무난하게 벌려가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건가요? 네, 지금 백의 작전은 이 석점 또는 이 두 점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더라도 중앙 쪽, 바깥쪽을 쌓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이 수법 자체를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두어서 끊기는 수를 지금 두어서 노출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뜻은 이 석점을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살리는 것은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뭐 흙이 이쪽으로 늘어서 쌓을 수도 있고 뭐 쭉쭉 밀어가더라도 백이 더 급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 진행은 백이 전투를 벌이기가 좀 무리스럽고요. 백의 의도는 아낌없이 버리고 중앙 쪽을 외세를 쌓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은 집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원래 흙 모양이었고 원래 흙이 굳힌 곳이었고 백은 바깥쪽에 계속 버리더라도 버리면서 외세를 쌓으면 불만이 없다. 이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백의 의도대로 둬주지는 않습니다. 자, 꼬부려 나갔고요. 여전히 백의 약점은 남아 있는데요. 네, 지금도 첫눈에 딱 보면 백이 여기 약점 그리고 이 두 점 흙이 젖히거나 날일자를 두면 이제 제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급한 게 아닌가. 어디를 지켜야 되지? 급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의 의도는 여기서 바로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막거나 봉쇄를 하거나 또는 두텁게 하면서 흙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좀 제어를 하면서 실리는 좀 내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천천히 판을 이끌고 가자는 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네, 이렇게 된 수가 또 독특하죠. 네. 이 수는 이제 여기 가는 수부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백이 이런 자리 날일자가 와서 봉쇄를 하는 중앙 쪽을 틀어 막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 돌이 호구가 되어 있으면 흙이 나와서 백 모양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좀 어색해 보이죠. 모양이 어색해 보이지만 날일자로 씌웠을 때는 흙을 그래도 단단하게 안으로 막아둘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흙은 이쪽을 밀어가는 수,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젖히는 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날일자 두는 수도 간혹 두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승률에 따르면 사실 이 착수 모두 비슷비슷하고요. 다 둘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사들이 3, 4, 5 모여서 여기서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이제 끊는 수를 보면서 충머리로 두는 수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네. 받아준다면은 뭐 젖히거나 밀었을 때도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석점을 이제 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버려서 이런 그림을 연구하고 있는 걸 제가 얼핏 옆에서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심각하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고 결국은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미는 수, 젖히는 수, 그리고 간혹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젖히는 선택을 했고요. 네. 우선 두 점을 제압하고 백의 응수를 보겠다라는 뜻이고 백의 의도는 역시 이 두 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점을 살리려면은 여기를 다 이 선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찌감치 판을 그르치는 좀 네. 잘못된 선택이고요. 백의 의도는 계속해서 중앙 쪽을 막아두면서 당장 지휘될 곳은 아니지만 중앙이 당장 뭐 대세력이 펼쳐질 곳은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로 흙의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흙이 눈에 보이는 실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우변 쪽에 큰 모양을 펼친다든지 다른 곳에 큰 집이 날 가능성을 일찌감치 미연에 방비를 하는 거고요. 자, 다리자로 씌우는 것이 예정된 행동입니다. 여기서 이수로 이제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이는 행마를 한 이유가 역시 날일자
들어 막았을 때 있는데요. 이수가 호구로 와 있다면 그 당시의 모양은 좀 더 뭐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돌이 없고 이제 호구가 네. 되어 있다면 흙이 이렇게 나가자고 했을 때 단수 하나가 아파요.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흙이 할 수 있으면 베개 형태가 아까는 호구 형태였는데 지금 상당히 뭉친 우형의 모습이고 네. 오히려 흙이 바깥쪽에 돌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시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행마지만 날일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꼿꼿하게 선수가 그럴듯한 한 수고요. 네. 제 변상일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올해 이제 봄에 벌였던 대구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이제 손을 돌리고 3-3 좌상기 3-3을 들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변상일 선수가 이 모양에 대해서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연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신진서 선수는 국후 인터뷰를 이제 들어보면 이 모양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네.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한 3달 전에 연구가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바로바로 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이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꼿꼿하게 약점을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웨 선수는 날일자로 흠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수는 바로 끊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바로 끊는 것은 당장 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점을 살리는 건 나왔을 때 흙이 당장 곤란해요. 느는 것은 끊겨서 바로 이 5점이 잡히고요. 네.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는다거나 이렇게 조여 붙여가면 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냥 잡혀버렸네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로 두어 놓은 것은 그냥 흠집을 남겨두고 뭐 보강을 하거나 지금은 여기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강한다는 뜻이 맞겠네요. 그러면 그냥 보강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수를 교환을 하지 않고 두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다음 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차단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수를 교환하지 않고 이제 그냥 잡았을 때 백이 손을 빼고 그 다음에 날일자를 두면 백이 맞받아쳐서 끊어주지 않고 좀 가볍게 행마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쪽으로 밀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선택의 여지를 줄여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는 것이 악수가 아니에요. 네. 백이 지금 이렇게 한 수를 더 투자해서 받는 것은 느리고 무겁습니다. 백이 손을 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해두는 거죠. 네, 역시 돌렸고요. 나중에 확실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무겁게 만들어 놓는 숱은 아주 기민했고요. 삼삼은 뭐 이제는 정말 정석처럼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 어릴수록 삼삼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이제 나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삼삼에 대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두고 싶지 않은데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은 이제 초반에 삼삼을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저는 이제 저도 거의 삼삼을 들어가진 않았었고 초반에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한 열 몇 수 만에 삼삼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좀 적응되기까지 또는 뭐 마음을 열기까지 삼삼의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창호 구단과도 제가 한 작년쯤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삼에 이제 잘 상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응수를 하는데 이창호 구단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잘 모르기도 하고 좋은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인식을 좀 깨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좀 본인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많은 기사는 아니지만 이제 일본 기사들한테도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장쉬 구단과 대화했을 때도 잘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하는 수법은 또는 인공지능 수법 잘 안 둔다고 얘기를 했고 뭐 하네나오키 구단은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뭐 네 역시 뭐 아예 컴퓨터 자체를 잘 안 하고 네 그에 비해서 일본의 어린 기사들은 또 젊은 기사들은 인공지능 수법을 적극적으로 익히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마 유타 구단이 원래는 사실 독창적인 포석과 독창적인 수들을 많이 보여주다가 작년부터 역시 인공지능 접목하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세돌 구단도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깔아놓기는 했지만 뭐 이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30대 넘어가는 기사들은 이제 30년 동안 거의 20, 30년 두었던 바둑과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모든 착점에 사실 점수가 매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내가 개성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외워서 이제 외운 것을 바둑판 위에다가 놓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 섀돌 구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본인이 도왔던 바둑과는 최근 바둑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 바둑 달라진 것에 적응을 하고 인공지능을 익혀서 역시 뭐 또 가장 높은 레벨에서 승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저는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의 뭐 지금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바둑을 두고 싶은데 시대는 또 그렇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세돌 구단은 예전에도 대국전 인터뷰를 할 때 나만의 바둑을 두겠다. 네. 뭐 이기겠다, 열심히 두겠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바둑을 두겠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게 사실 기사로서는 중요하죠. 물론 승부 중요하지만 바둑판 위에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바둑을 남긴다는 것이 그런 기보를 남긴다는 것이 기사로서는 좀 자랑스러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최근에는 역시 좀 인공지능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좀 고뇌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석도 이제 정석이라고 봐야겠죠. 3.3 이후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제 밀고 나서 뭐 젖히는 수, 호구 치는 수, 있는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위팅 선수가 사실 이 모양에 대해서 좀 새로운 수법 그리고 인공지능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법들을 발견을 해내면서 지금은 약간 그 중국에서는 그 미위팅 정석으로 좀 불리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도 흑이 지킬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선 있는 수, 젖히는 수, 젖히는 수도 많이 두어지는데요. 젖히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진행이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도 뭐 이쪽으로 두는 수, 단수 치고 뭐 이쪽으로 두는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가만히 느는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백돌이 기다리고 있고 이 백돌이 흙을 견제하는 돌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 흙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고요. 흙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돌을 엷은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탁 끊어갈 수 있으면 그 전에 이렇게 교환해 둔 것도 체면이 살고 네. 또 이 돌을 공격 목표로 할 수 있으면 흙의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흙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돌이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약점을 끊어가도 그렇게 흙이 아주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위력적인 이 차단은 아닙니다. 꽉 이어두었고요. 자, 이 형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아마 프로 대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백이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바깥쪽을 두텁게 하는 정석이 되겠고요. 지금은 뭐 끊어가는 한 수입니다. 끊었을 때도 습관적으로 단수 치고 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초창기에는 간혹 두어진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뭐 손을 빼고 뭐 네. 이쪽 어딘가를 지키고 여기를 두면 늘어서 손을 뺄 수는 있는데 이 형태 자체가 흙을 워낙 두텁게 해주었기 때문에 백이 이 한 점 움직이는 수가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고 나중에 이 돌도 놓고 따내게 되면 집으로도 좀 손해고 그래서 지금은 단수 치는 수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바둑에서 그냥 가만히 구부려서 흙으로 하여금 이 한 점을 좀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수법이 훨씬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세력을 얻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 형태에서는 흑이 실리를 차지하고 백이 세력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르게 차지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뭐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좀 이르기도 하고요. 지금 흑의 작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끝낸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왜냐하면 흑이 그냥 가만히 세력만 쌓고 백이 이 약점을 지키게 되면 세력을 쌓아놓고 쓸모가 없거든요. 네. 결국 이 세력을 이 차단을 통해서 좀 극대화를 시키고 효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흑의 숙제입니다. 자, 그 숙제를 언제 풀어갈까요? 네, 지금처럼 단수 쳐서 쭉 밀어가는 게 직선적이면서도 흑의 입장을 밝히는 한 수입니다. 이제 다른 배경에서 두어졌을 때는 보통은 여기 흑돌이 있고 이쪽에 오히려 백돌이 있을 때 많이 두어졌고요. 네. 그래서 백이 늘면 여기서 한 칸을 띄고 뭐 이렇게 두고 뭐 흑이 이쪽을 어딘가를 두면서 오히려 상변쪽 모양을 펼칠 때도 많이 이 형태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흑이 상변 쪽의 모양을 펼칠 수 있는 바둑이 아니죠.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흑의 모양, 이 흑의 의도는 계속해서 우변 쪽 그리고 중앙 이 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빵따냄, 이 돌은 요석이기 때문에 백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 백을 밀어간 다음에 백을 몰아가서 벽을 쌓은 다음에 여기 차단을 통해서 초반부터 한번 사활 승부를 해보자. 지금 이 단수 친수에서부터 그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백 한 점은 요석이군요. 네, 지금 빵따냄이라 그리고 양쪽을 차단하고 있는 아주 요석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아쉽고요. 너무 두텁기도 하고요. 자, 기세군요. 나왔습니다. 하지만 흑의 의도도 읽히기 때문에 그쪽에 벽이 생기고 흑이 차단을 해간다면 좀 백이 포위가 되는 형태가 그려질 수도 있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도 사실 흑의 의도 알고 있을 테고요. 당연히 이렇게 밀어가는 것을 보면 상대가 어떤 생각으로 두고 있구나.
어떻게 나올지 대충 아마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스스럼 없이 어떻게 두던 자신이 있다 뭔가 그런 기백이 느껴지거든요. 우선 바둑 내용만 보면은 사실 흑의 입장에서도 아주 위력적인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밀어간 것에서도 느낄 수 있죠. 원래는 그간의 정성만 놓고 보면 날일자로 두는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을 아예 손을 빼지 못하도록 사실은 좀 악수에 가까운 밀어가는 수입니다만 모든 집중력을 여기 끊는 수에 여기를 끊어서 우변 쪽 사활 승부에 쏟아붓겠다. 사실 정말 일직선적이면서도 백의 입장에서도 좀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 서로 두렵죠, 사실. 네. 자, 그렇다면 흑이 지금 백의 진출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간다면 이 밖으로 탈출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에서 백은 사는 이 수단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밀어갑니다. 네, 참 초반 그렇게 많이 두어지지 않고 우상기회와 우하기에서 어느 정도 대형 정석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승부처를 맞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흙집이 그냥 그대로 이 백이 잡혀서 전부 흙집이 된다면 뭐 말할 필요 없이 흑승이겠죠. 이렇게 큰 집을 백이 다른 곳에서 보상받기가 어려울 테고요. 반대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악수를 계속 투자한 다음에 끊었는데 쉽게 살아버린다면 역시 그것도 백이 당연히 절대 우세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좀 네. 모험의 요소를 가지고 두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 수가 재밌네요.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느는 것도 뭐 나쁜 수라고 볼 수 없고 보통은 일감인데 지금 이 수는 그냥 늘었을 때 흙이 쉽게 벌리는 나중에 쉽게 벌리는 자세를 좀 제어하고 있고요. 제한시키고 있고 나중에 한 칸을 흙이 뛰면 그때 같이 나와서 흙의 행마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변의 변화가 끝났을 때 여기 늘어져 있으면 사실 다음 한 수로 흙이 쉽게 제압이 안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손을 뺄 수 있으면 이 한 수로 거의 제압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이 수는 그냥 단순히 느는 것보다는 이 흙 6점을 계속 좀 염두에 두면서 행마를 하는 수입니다. 백도 타이트하게 두어갑니다. 자, 이제 뭐 네. 끊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이 교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끊어갈 때도 득이죠. 네. 만약에 그냥 잡았으면 날일자를 해서 이 교환이 없이 백이 행마를 할 텐데 지금 백이 이렇게 밀어준 교환 자체는 좀 악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날일자를 교환시켜둔 것은 발행 수순이었고 자, 이건 겁나는 진행이네요. 자, 타개를 시작하는데요. 자, 우선 묘한 곳부터 물어봅니다.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받으라라는 뜻이죠. 네.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백이 이 안에서 뭔가를 살리기는 좀 어렵고 타협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면 이것은 흙도 크게 잡았지만 백도 워낙 요석을 잡고 또 이돌도 다 패석이 되고 네. 이 그림은 흙이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경우라면은 사실 백에게 석점만 내주고 한 열 몇 집 손해보면서 이 집을 다 크게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요석입니다. 요석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지켜서 계속 백의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자, 단단하게 한 칸으로 벌려두면서 안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반만 살아가면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건가요? 네, 반만 살아도 사실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5점은 원래부터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돌이었고요. 우변을 깨면서 이 우변 쪽 2점만 살리더라도 백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계속 악수를 두어오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한 곳에서 이 5점은 가볍게 버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미 백이 실리와 또 두 귀를 차지하고 있고 이쪽도 백이 다음한 수로 포위를 하는 수도 남아있고 해서 중앙 쪽 돌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좀 유연함을 가지고 수습을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잡자고 해야 되겠죠. 자, 강력하게 옵니다. 스웨 선수 기풍 자체가 워낙 좀 공격을 좋아하고 특히 상대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을 즐기고 그런 바둑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 칸. 자, 빠르게 안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스웨 선수의 이제 별명도 이제 동료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거의 공인된 별명 중에 하나가 매판의 대마 하나라는 뜻을 가진 이제 네. 중국어 이제 그리고 그거를 줄여서 저희는 대마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용자를 써서 이제 대용이라고 합니다. 네. 용 이런 이제 큰 돌이 있을 때 용자를 쓰는데 그래서 용형 우리식으로 이제 의역하면 용형이라고 불려요. 네. 중국에서는 롱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료들도 그냥 평소에 그렇게 부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뭐 스웨가 이제 성씨도 그 성씨가 아니고 왜 그런 별명으로 불릴까 했는데 이제 하도 대마를 많이 잡고 거의 매판 그런 대마 사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도 아주 뭐 이른 시기부터 대마 사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다 잡자는 야 이거는 뭐 연결시켜 주더라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고요. 백에게 탄력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네. 아주 단단하게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수 자체는 백이 나와 끊는 수를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이 안쪽 수상전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형태라면은 신진서 선수가 제 생각에는 아래쪽 우하 쪽 이 변화에서는 한 30수 두는 동안 거의 한 2, 3분도 사용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다 아는 변화이기 때문에. 네. 우상 쪽에서도 크게 시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워낙 잘 알고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네. 아무리 속기에 능하고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여기서 잘못 술기를 삐끗하는 날에는 그냥 이 돌이 다 잡히는 순간 이 바둑은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패가 나면 계속 이어지고 스토리가 이어지겠지만 그냥 잡히면 말이 안 돼요. 신진서 선수도 전체를 다 연결을 해갔고요. 이제는 반만 내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다 살거나 다 잡히거나인데 정말 살 떨리는 승부를 두 선수 모두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스웨 선수도 이렇게 해두고 다 살려주면은 사실 낭패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살려주더라도 바깥쪽으로 몰아가면서 이 넉점을 잡는다거나 하면 말이 되겠죠. 다만 그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려주게 되면 흑의 명백한 실패. 반면에 백의 입장에서도 잡히면 거의 바둑이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위험한 장면인데요. 두 선수 모두 자신 있다는 식으로 서로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변의 같은 경우는 당장 찌르고 치중하는 것이 있어서 백이 두 집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는 것은 흑이 끊고 나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건 100이 안 되고요. 찌르고 만약에 막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당장은 두 눈이 안 나죠. 음, 100은 약간이라도 만약에 우변 쪽에 선수 한 집 정도 만들 수 있다면 나중에 뭐 이런 곳을 붙이고 좀 억지로라도 나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얇긴 합니다만 찌를 땐 막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수 한 집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예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선수 한 집이 낫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곳을 붙여서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그래도 탈출 가능하거든요. 잘 네. 찔러갔습니다. 우선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백 입장에서 이게 떨려서 이렇게 들 수 있을까 싶은데 네. 근데 신진 선수의 착점 속도는 놀라울 만치 빠르네요. 아, 그 수가 준비한 수인가요? 수순을 미리 예상을 하고 먼저 위쪽부터 두어 가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변화도는 먼저 입구자로 붙이고 나서 이 중앙 쪽을 네. 붙이는 선택을 예상해 봤는데 바로 입구자로 획마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 아래쪽에 호구가 선수로 눈 모양이 지워지지 않나요? 지금 여기 약간 네. 그 눈 모양이 먼저 지워지면 안쪽에서는 이제는 두 집 그냥 만들기가 어려워졌죠. 네. 다만 이런 건 있겠습니다. 여기를 때 가만히 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 찝어두고 결국은 이 넘는 수를 통해서요. 좀 뭐 변화도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 돌도 아직 미생의 형태다. 음. 뭐 끊어서 같이 아. 안쪽에서 수상전을 펼치는 이런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대이르게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 전투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자, 이번에는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구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의 흑번이고요. 양딩신 선수의 100번입니다. 저장과 충칭의 대결. 자,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저장팀은 11위의 자리에 있고요. 양딩신 선수의 충칭팀은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중위권 팀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올 시즌 중국 리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강자한테 강하고 좀 네임밸류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이 판은 이겨줘야 한다 싶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 만한 그런 패배가 네. 있었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이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에 이세돌 선수와의 용성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대국을 이제 마치고 바로 이제 저와 만나서 잠깐 바둑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내용적으로 좀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용적 부분에서 이제 김지석 선수의 말을 빌리면 이제 이세돌 선수와 김지석 선수 모두 내용이 좀 안 좋았다는 그런 이제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금처럼 흙이 나리짜 소목 붙이는 수는 최근에 이렇게 두는 수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수라든지 눈목자라든지 한 칸 고침은 나와도 이 복고보석은 최근 들어서 두는 선수는 별로 없는데 김지석 선수는 예나 지금이나 이 보석 좋아합니다. 한 10년 전에도 이 보석 흙으로 좋아했었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농심배 최종전에서 커제 구단 대역전승으로 정말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둘 때도 이 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포석을 애용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 승률이 살짝 떨어져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김지혁 선수의 이 포석에 대한 애정을 막을 수는 없고 여전히 네. 이 포석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승률이 약간 낮아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분명히 알고 있을 테고요. 근데 선수들이 승률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바둑을 두는 거를 오히려 그쪽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 승률만 높고 어떻게 다음에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려운 바둑보다는 네. 승률이 살짝 낮더라도 뭐 인공지능의 승률 그래프는 조금 낮더라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둘 수 있는 스타일의 바둑을 더 선호를 합니다. 네. 수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바둑을 꾸려 나가고 있고요. 자, 이 날일자를 기피하고 또 수치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백의 실전에서 나온 수, 어깨 짚은 수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깨 짚는 수가 예전에도 날일자 구침했을 때 두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더더욱 좀 흑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또 사실 순환후기를 달리해 보면은 오늘 이제 스웨 선수가 이 구침 모양에서 신진 선수가 붙여갔잖아요. 네. 여기서 좀 힘없이 이렇게 받아준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조금 어찌 보면은 소극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바꿔 말하면 단단하게 우선 귀의 실리를 차지해두고 판을 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는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판을 두텁게 꾸려 나가는 스타일인가요? 네, 원래는 판을 두텁게 하면서 전투를 벌일 기회가 있으면 바로 전투를 걸어가는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두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작년 그 농심배 최종국 커제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초반에는 상당히 좀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수습의 승부를 거는 그런 바둑을 보여줬었거든요. 바둑 자체는 워낙 이제 수익기가 자신의 최고 강점이다 보니까 두텁게 짜다가 상대가 전투를 걸어오거나 내가 전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면 과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바로 전투를 벌이는 스타일입니다. 양댕신 선수의 바둑 스타일은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두텀을 이용해서 이 바둑을 짜는데요. 전투형이 아닌 정말 잘 이 균형 잡힌 좀 정통파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 선수가 또 장고파이기도 하고 정말 침착하게 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이 양등신 선수 스타일에 말리면 정말 답답하게 뭔가를 못 해보고 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작년에 신민준 선수가 LG배 준결승에서 양등신 선수에게 패하면서 결국 양등신 선수가 스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 그 준결승 내용을 보더라도 신민준 선수가 초반에 살짝 실점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두텁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마무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선수가 초반에 판이 잘 안 풀리면 한 백수 내외에서 허무하게 그냥 종국이 되고 무너지고 또는 돌을 거두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좀 기복이 있는 편이다 볼 수 네. 있겠고요. 바둑은 아주 두텁게 두는 편입니다. 얼마 네. 전에 이제 창칩의 준결승이었죠. 커제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거의 100번으로 명국을 두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패배한 바가 있는데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이 선수가 상당히 기량으로는 높은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모두 두텀을 좋아하지만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김지석 선수는 오늘은 컨셉을 확실히 정했네요. 네. 우상귀에서도 단단한 실리, 그리고 좌상귀, 좌하귀, 3-3으로 침입을 하면서 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양딩신 선수는 지금 충칭팀에서 뛴 지가 꽤 됐습니다. 한 7, 8년 이상 됐고요. 사실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충칭팀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팀 후배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충칭팀의 주력 선수가 구리, 네. 그다음에 왕시, 셰허 이렇게 세 선수가 거의 뭐 철의 이제 3주전 정도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거의 전성기 시절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양딩신 선수와 또 지금 같은 팀메이트인 리쉔하워 선수가 거의 매 라운드마다 두 선수 선발전을 통해서 이긴 선수가 이제 등판하고는 했어요. 네. 그 당시엔 더 어렵고 신의 기사였죠. 한 2012년, 13년 그 언저리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왕시 선수도 이제 바둑계를 떠난 상태고요. 네. 셰허 선수는 여러 팀을 좀 전전을 하다가 다시 지금 충칭팀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셰허 선수가 후보로 밀려난 상태고요. 아. 구리 구단도 구리 선수도 지금은 팀 감독 겸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구리 구단과 셰허 선수는 출전 횟수가 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셰어 선수가 이번 시즌 충칭팀으로 새롭게 들어왔고 탄샤오 선수가 팀을 옮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달쯤 전에 구리 선수와 대화를 할 때 네. 이제 이 충칭팀 감독이 구리 그 코치가 구리 구단과 또 한 명의 코치가 공동 코치를 맡고 있다고 해요. 공동 네. 감독을. 근데 그 감독의 그 생각은 어린 선수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셰어 선수를 계속 출전을 안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구리 선수는 네. 구리 선수가 셰어 선수를 데려오자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번 시즌에. 네. 근데 데려왔는데 셰어 선수가 출전을 못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네. 셰어 선수 출전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어린 선수를 키울 거면 그럼 나도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동 감독과 얘기를 하면서 네. 셰어 선수를 계속 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또 계속 못 나오고 있죠. 그 대신에 허위한이라는 역시 어린 선수가 네. 충칭팀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한 선수는 이 작년 2018 시즌에 갑조리그에 데뷔한 선수인데요. 1승 4패 성적을 올렸고요. 셰어 선수는 이번 시즌 3판밖에 두지 네. 않았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좀 더한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좀 실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직 강하지만 약간이라도 하향 곡선에 있는 기사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것 같아요. 네. 셰어 선수도 뭐 한때는 거의 중국 최상위권이기도 했고 네. 세계대회에서도 한국 기사들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기도 했었는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팀을 전전하면서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양댕신 선수는 몇 년 사이에 훌쩍 성장을 해서 뭐 세계대 우승까지 차지를 했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강한 상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은 한국 바둑 리그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네. 특히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이 선수와 한 선수와 계약을 해서 몇 년 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키워서 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구리 또 커지에 이런 선수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 리그를 참가하면서 약했을 때부터 이제 중국 리그에서 단련이 되면서 강해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를 육성하고 좀 많이 출전시키는 정책 자체는 뭐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쪽을 끊어가면서 좌하 쪽에서 전투가 일어났고요. 사실 구리 구단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리자면 구리 선수가 99년에 중국 리그가 출범을 할 때부터 충칭팀 소속으로 지금 21년 연속 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후야오이 선수와 아마 동일하게 거의 계속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99년에는 구리 선수가 아직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때고 만 16살의 나이에 중국 리그 이제 충칭팀에서 생활을 한 그 선수 시작을 했는데 개막과 동시에 3연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이거 다음 라운드에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상해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충칭 상해 모두 우승 후보였거든요. 특히 상해가 더 강했던 것이 그 당시 창하오 구단 중국 바둑의 에이스였던 창하오 구단과 또 젊은 신예였던 후야오이 치우진 그다음에 중견 신예인 류스전 당시 독보적인 우승 후보와의 경기여서 구리를 빼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등판을 시켰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이 샤오웨이강 구단이라고 그 당시 중국 랭킹 5위권 안쪽에 강자가 있어 역시 상하이 팀이었고요. 네. 구리 구단이 이제 샤오웨이강 선수와 맞붙은 거예요. 당연히 바둑계나 모든 사람들이 구리 구단의 패배를 예상을 했었죠. 3연패 중이었고 엄청난 강자와 붙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구리 구단이 100번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 시즌을 충칭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육성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 정책 자체는 사실 성공한다면 팀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바둑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자, 하지만 기존의 강자에게는 좀 가혹한 네, 현실인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번 시즌 최철원 선수가 러브콜을 받지 못한 현상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최철원 선수가 사실 10년 가까이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작년에 워낙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니까 바로 팀에서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팀에서도 찾지를 않았거든요. 결국은 같은 이제 조금씩 한 살 한 살 30대 중반으로 가고 또 뭐 중국의 자국의 신예를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팀 감독들의 좀 공통된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절묘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여기 젖히는 수와 여기 한 칸 뛰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서 받아준다면 젖혀가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죠.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여기가 뒷문도 열려 있고 백이 돌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흙이 중앙 쪽으로 좀 수월하게 진출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상변 백의 형태도 큰 집, 큰 모양인 좀 날 것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받는 것은 백돌이 위험하지 그렇죠. 않나요? 여기 당장 뛰는 수가 눈에 보여서 글쎄요. 좀 수익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곳 붙이는 수가 가능하다면 좀 흠집을 노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무난하게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서 좌변을 보강하는 방법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호구 치는 수는 이런 뜻이겠네요. 막아준다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백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젖혔을 때 이 교환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전투를 바로 벌여갈 때도 미리 교환해 둔 것이 이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설마 이쪽으로 끊을 수가 되나요? 지금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 이렇게 두고 이 한 점이 살아나가려면 이제 붙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랬을 때 흙이 단수치고 이으면 왼쪽 백은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거의 이제 살리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여기 두 점이 지금 축의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이건 겁나네요. 이거는 흙도 겁나고 백도 겁나는데 백이 우선은 실리를 많이 손해보는 작전이라 어떨지 네. 모르겠어요. 좀 겁나는 작전이긴 합니다. 바꿔치기가 되는데요. 네. 자, 백이 반대쪽으로 단수를 친다면 받아주면 이득인데 만약에 흙이 받지 않고 좌변 쪽으로 향한다면 네. 이후 변화는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이게 이렇게 뒀을 때가 좀 어렵죠. 우선은 빵따냄을 할 것 같네요. 빵따냄을 하고 여기가 깔끔하게 백이 잡힌다면은 당연히 역시 실리가 크지만 막는 것은 이렇게 뚫고 나오는 맛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또는 뭐 붙이고 끝낸다든지 좀 맛을 노릴 수가 있어서 네. 결국은 작게 버리고 바깥쪽을 싸발라서 중앙 바둑을 경영을 하게 되겠고요. 다시 볼까요? 이쪽으로 막는 건 역시 치받았을 때 흙이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단수 쳤을 때 막아서 흙은 다 잡자고 할 테고 백은 맛을 노리면서 이제 준동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좀 서로 간의 수익기가 필요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이수는 놓여지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여기를 막는 것은 좌변이 지금 이제 임시방편으로 바로 뛰어서 오는 것은 이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임시방편이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단수를 치겠다. 여기까지 이어주는 것은 흙의 모양이 뭉쳤죠. 네. 이거는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단수치고 입구자를 갔더라면 여기 당연히 안 받아줄 형태인데 이렇게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효율적으로 흙의 모양을 상당히 뭉치게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살펴봐야 될 것은 맞고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뭐 밀어가거나 날일자를 두어서 좌변 쪽 백을 가둬놓고 심하게 몰아갈 수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막았고요. 여기서 그냥 이런 곳을 다시 받는 것은 득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는다고 해도 흙의 형태가 아주 단단하고 두텁습니다. 백이 기세라면 여기까지 단수는 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네. 단수를 치기 위해서 입구자를 둔 거니까요. 이때가 어렵습니다. 꼬부려 가는 수, 또는 날일자로 두는 수, 모두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있는 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이것은 흙의 형태가 좀 뭉쳤죠. 네.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무겁습니다. 백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었네요. 이어갔는데요. 우선 참아두면서 좀 힘을 비축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이쪽으로 가는 수를 좀 읽지 않을까 했는데 읽어보고 좀 탐탁치 않다고 봤을까요? 이 그림이라면 그래도 백이 의도한 대로 흙을 좀 뭉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렇게 뭐 가나요? 그리고 끊어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살짝 잽을 맞은 느낌은 있어요. 뭐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건 전혀 아니지만 네. 백이 원하는 그림대로 된 의미가 있어서 가벼운 잽을 하나 그냥 허용했다 이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백도 변을 단단하게 지켰고요.
자, 흙도 참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네, 좀 화를 내서 힘을 끊어가야죠. 발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지킨 것도 재밌습니다. 모양으로는 보통 여기 두는 수를 떠올리기 쉬운데 네. 이 수는 찝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안형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단단하게 두면서 공격적으로 여기 안형을 허용하지 않고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강수는 단수 치고 나가는 수가 최강수인데요. 가장 무난한 수는 그냥 늘어서 잡을 때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안형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변을 호구로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양등신 선수의 기풍에 맞는 한 수이기도 하고 네. 김지석 선수와 전면전 바로 전투를 벌이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살짝 잽을 하나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포인트를 네.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흙이 모양을 잡는 것 자체가 단수로 잡는 것은 모양이 뭉쳐서 이거는 네. 백이 부분적으로는 괜찮게 됐거든요. 넣는다면 나중에 또 이런 잽이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 다음 한 수 자체가 흙이 살짝 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정수라면 이제 잡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흙이 좀 뭉친 느낌이 있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우변 쪽이나 이렇게 큰 자리를 먼저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전투를 벌이지 않더라도 포인트를 올렸다. 판정승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등신 선수의 기쁨과 잘 맞아떨어지는 한 수고요. 이 수로 좀 호전적인 기사는 단수 치고 당장 나가서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바로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전투도 아마 상당히 복잡했을 텐데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곳 끼우는 수라든지 또 좌변 쪽 선수 되는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수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 수익기 승부로 가기보다는 역시 균형을 맞추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승산이 있다라고 양등신 선수가 보는 거예요. 역시 두 텀을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한 점을 잡긴 했지만 부분적인 모양으로는 뭐 두 집을 내고 완벽하게 산 형태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이제 된 느낌이거든요.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뭐 백이 큰 포인트를 올렸다기보다는 이런 곳에 왔을 때도 사실 흙이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이렇게 받자니 너무 소극적이고 백은 좋은 곳에 돌이 갔지만 흙은 그야말로 공배 자리, 네. 안형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 이수와 이수의 교환도 백이 조금이라도 득을 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여기 왔을 때가 사실 좀 흙이 좀 싫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요? 당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침착하게 갑니다. 네. 전혀 서두르지 않고 나이는 이제 20대 초반인데 아주 노련하게 또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 판을 짜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어차피 흙이 지금 넓은 곳 놔두고 여기 하나 더 지킬 리는 없다. 여기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 시기가 익으면 여기를 이제 둘 겁니다. 네. 지금 흙의 나를자 자리가 좀 문이 열려 있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좁은 자리에 또 침입을 하나요? 그러네요. 사실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니거든요. 네. 보통은 나리자를 오게 되면 다음에 백이 이제 이쪽이나 이쪽 붙이는 수가 후속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이런 식의 진행으로는 김지석 선수도 여기서 약간이나마 포인트를 좀 잃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모양 정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당했다고 보고 더욱 타이트하게 두어 가는데요.
자, 넘겨주는 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고 백은 계속 두텁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힘있게 밀어갑니다. 침입했다고 해서 이 흑 한 점에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흑의 의도 자체가 당장 여기서 싸움을 하자는 의도는 아닐 거고요. 이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 우하기 쪽 모양을 자연스럽게 정비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백의 날일자와 흑이 미누수 교환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흑의 의도를 좀 살렸다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흑은 이 한 점 버림돌 삼아서 좀 두텁게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변 쪽 침투도 노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돌 자체는 이제 좀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하 쪽을 빨리 손질을 하고 서로 아마 상변 쪽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 자꾸 이제 먼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두텁게 만들고 상변 쪽을 키워가는 것을 보고 있을 테고요. 흑도 당장 실리로는 많이 차지를 해두었는데 거의 자기생 해두었는데 다른 곳은 백이 큰 모양이 두렵진 않아도 상변은 좀 아직 좀 미지의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네. 이런 형태가 커지면 갑자기 확 한 30집씩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변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흑 한 점을 버림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변은 보류를 해둔 채 중앙부터 향하는데요. 하변은 부분적으로 흑이 먼저 두어 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장면은 아닌 건가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절대 선수라고 보고 교환을 하나 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안 가고 한 발 좀 덜 가네요. 항상 양등식 선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온건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도 끊었을 때도 좀 더 강하게 두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쉽게 네. 두고 쉽게 길게 간명하지만 두텁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양등신 선수 바둑의 스타일 또 개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을 좀 당장 교환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늘어두지 않고. 아, 그렇네요.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뭐 흑의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느낌은 있어요. 여기 두는 게 제가 만약에 흑이라면 이 교환이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두는 게 계속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 좀 고마운 느낌은 있습니다. 네, 우하 흑의 형태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전투가 벌어질 듯 네, 아주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서 유유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았고요. 잠시 후에는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자, 승부처 장면인데요. 자, 마지막 착점 스웨 선수가 우변 찔러가면서 백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었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입구자로 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서 이수가 이제 응수타진 느낌이에요. 흙이 이어서 두텁게 받을지 아니면 막아서 정말 잡으러 가는 진행을 선택을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교환을 하고 만약에 잡으러 가는 선택이라면 이렇게 하고 꽉 막아서 갈 텐데요. 이것은 근데 보니까 여기를 늘어서 계속 이제 잡으러 온다면 자, 이렇게까지 하고 아유, 잠시만요. 너무 어려운데 네. 이렇게 잡으러 오고 막으면 끝장 승부인데요. 우선 백의 입장은 신진서 선수는 흙이 이렇게 끝장승부로 오게 되면 흙도 이돌이 아직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넘으면서 이돌과 같이 수상전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아예 다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고 두텁게 이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타협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백이 지금 이 교환을 함과 동시에 나중에 호구를 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이 한 집 만들자는 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이 어떻게든 잡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흙이 두어야 되겠고 지금 당장 여기를 두더라도 흙이 잡으러 오는 것은 바깥쪽으로 좀 옹색 하나마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흙은 이제 당장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이 넉점을 이제는 뭐 젖힌다든지 이쪽을 뛰어서 이 넉점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백이 무겁게 움직인다면 양동 작전을 펼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겠고요. 흙이 다 잡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 늘면서 여기 집 생기고요. 또 아직 미생이고 네. 아래쪽 석점도 이제 돌파가 되면서 상당히 엷어졌기 때문에 잡지 못하더라도 흙이 좀 편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이 넉점까지 만약에 잡을 수가 있다면 공격의 효과는 흙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끊어져 있었을 때 그때도 백돌이 요석이어서 이렇게 신진서 선수가 움직여 나갔었는데 흙이 한 칸으로 두어 나간다면 백 넉점 여전히 요석인 건가요? 요석이죠. 요석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요석도 버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요석 살리다가 이 전체가 잡히면은 뭐 바둑이 바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흙이 좀 두텁습니다. 두기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두텁게 정비를 하면서 계속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 부분만의 전투가 아니라 이 상중앙 쪽에 한 칸으로 백 넉점과 연관지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웨 선수인데요. 공격의 반경이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한 집을 만들었고요.
지금 약간 이런 게 있네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흙이 잡으러 오면 백이 이렇게 두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이 있다. 좀 네. 옹색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만약 잡으러 오면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잡으러 오면 좀 이렇게 희도서 산 거 아닙니까? 정말 두기는 싫죠. 이렇게 두기는 네. 정말 싫은데 왜냐면 끊으면 또 이렇게 쌈짓 뜨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살긴 산 것 같아요. 괴롭긴 합니다. 여기 중앙이 정확하게 다 막혔고 네. 그야말로 딱 두 집만 내고 사는 그림이긴 한데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거는 안녕 없이 정처 없이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게 더 괴롭거든요. 네. 당장은 괴롭지만 우선 그래도 완생이라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잡으러 오면 저는 이쪽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수로 산 것 같아요. 살았네요. 당장은 괴롭지만 한 번 괴롭고 잊어버리는 게 계속 내몰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수로 그 아래쪽의 눈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래쪽이요. 여기 빈 삼각으로. 네. 이쪽으로요. 이렇게 두어도 사네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여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조여간다고 봤을 때는 아까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두어야 이제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면 바로 둘까요? 바로 이쪽을 두는 게 되면 가장 좋네요. 이렇게 두면 되네요. 이쪽으로 괴롭게 안녕을 만들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 그림이 더 좋습니다. 지금 안녕을 파워하면 이쪽에 한 집 내는 순간 완벽하게 두 집이 났네요. 그러면 덜 괴롭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기를 흙이 나중에 조여 오더라도 다 버티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어서 또 이쪽을 조여오면 여기를 두어서 흙이 이렇게 집으로 오는 것이 살짝 까다롭기는 한데 이것도 뒤로 물러나면은 살아있습니다. 역시 이수와 이수가 맛보기네요. 백은 확실하게 살아두었고요. 흑은 이 공격으로 생긴 두터움으로 계속 백도를 공략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한 칸 뛰어나간 수는 지금 절대죠. 백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수십 집짜리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 넉점이 아까는 상당히 요석이라서 계속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흙이 주변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이 돌이 살아서 반대쪽에 있는 백돌과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상변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흙이 좋은 자리를 여러 군데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변 쪽에서 백이 상당히 몰리면서 좀 궁여지책으로 살았고 흙이 상당히 두기 편한 바둑이 됐는데 지금 좀 자존심이란 이런 거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 버릴 수 없어 하고 움직였다가는 그냥 가장 쉽게 그냥 한 칸씩만 뛰고 있어도 이 돌은 계속 어딘가와 연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반면에 흙은 두는 곳마다 좋은 자리고 두는 곳마다 집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아까는 요석이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버릴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네. 변으로 벌려서 넉점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것이 더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이 적을 때 버리고 있는데요. 스웨 선수가 조금 전에
여기 막은 게 집으로는 끝내기의 의미가 꽤 있는데 사활로만 놓고 보면 살짝 악수의 의미도 있네요. 아, 음, 물론 백에게 역으로 끝내기 당할까 봐 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나중에 여기를 붙이는 것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만약에 이어준다면 바로 이쪽을 붙여서 파울을 한다면 사활이 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 네. 막지 않고. 이 교환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는 지금 정확하게 완승이죠. 그 교환을 바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 정도도 만족이다라고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사활 제대로 못 본 건지 대개 입장에서는 조금 고마운 의미가 있네요. 어찌됐든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네. 짬찌 뜨고 살았지만 그래도 계속 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바로 막아서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 칸으로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막으면 깔끔하게 제압이 되지만 백도 다른 곳으로 또 손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곳이나 좌상귀 쪽. 계속 타이트하게 행마를 하고 있는데 흑은 여기서 손을 돌리고 싶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부분적으로는 백도 중앙 쪽으로 돌이 가면서 좋은 형태를 갖추게 되지만 지금 여기 두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은 선수를 잡고 넉점 제압했고 선수 잡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 지금 흑이 오히려 이 넉점 잡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혜 구단이 여기 계속 밀어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흉악하게 다 집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여기 막은 것도 지금 빨리 그냥 집으로 돌아서서 태세 전환을 하고 실리로 가자라는 느낌이 있고 지금 수들도 백을 두텁게 세워주어서 부분적으로는 악수가 될지언정 선수 뽑고 빨리 집으로 태세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공격만 놓고 봤다라면은 제가 두었으면 이 교환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하고 계속 뭔가 맛을 노렸을 것 같은데 스웨 선수는 여기 있고 여기 뚫고 좀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을 쌈짓뜨게 만들면서 또 이 넉점도 뭐 제압하고 지금은 집으로 가더라도 괜찮다 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공격에서 충분한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을 하고 자, 변신을 하고 실리로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이 우상귀 실리를 제외하고는 뭐 물론 빈귀를 모두 백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실리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흑이 들어가면 흑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흑은 그래서 재빠르게 지금 태세 전환을 해서 우변 공격동에서 우변 그리고 초반에 이제 차지했던 하변 우하 쪽 실리, 중앙 쪽 실리 본인의 실리가 상당히 좀 촉촉하게 많이 나 있다고 집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선수성인가요? 뭐 절대 선수는 아니죠. 물론 백이 귀를 지킬 수는 있지만 여기 당하는 순간 이바둑은 중앙 쪽은 흑이 엄청난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좌상의 경우에도 뭐 흑이 나중에 저공 비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당장은 집으로 좌상이 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런 돌들도 거의 패석으로 흑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에 흑돌이 기다리고 있으면 통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힘을 실어주고자 머리를 내밀었고요. 네, 역시 3-3으로 실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실리가 아니라 이 우화 쪽으로 걸쳐가서 이 백석점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 해석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 여기 백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흑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흑돌이 있으면 큰 집이 날 수도 있죠. 여기 끝낼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식의 진행은 나중에 움직이더라도 흑이 잡으러 가기 까다로울 수가 있고 집이 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자, 여기서 백은 막는 방향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으로 막고 좌변 쪽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요. 네. 문은 열려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투자된 돌들이 있어서 이쪽이 낫다고 본 것 같고 문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반쯤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흙이 들어올 수는 없죠. 여기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두면 차단의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곳까지는 둘 수가 있지만 막을 수가 있어서 네. 그래도 이쪽으로 막는 게 낫다고 봤고요. 우상규와 똑같이 3-3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석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3-3 변화가 사실 치받고 젖히는 것과 그냥 붙이는 것이 있잖아요. 네. 우상기의 경우에는 백이 그냥 이선을 붙이면서 복잡한 형태가 일어났고 지금은 하지만 백이 이쪽에 많이 돌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흑이 변화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빨리 안정을 취하는 게 급선무고요. 또 선수를 잡아서 좌하기를 또 갈 수 있다면 그 진행을 선택을 하겠고요. 자, 백도 바로 정리를 합니다. 자, 흑이 삼성 침투를 하면서 또 선수를 잡고 귀를 도려낼 수가 있는 형태고 또 아마 좌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흑은 정말 이제 태세 전환을 확실하게 해서 실리로 승부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백은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흑보다 적습니다. 한번 집을 살펴보면 흑이 바둑판 오른쪽에 있는 집들을 합치면 45집은 강하게 나거든요. 거의 50, 뭐 두텀 어느 정도 두텀을 보면 50집도 당연히 봐줄 수 있을 정도. 네. 그리고 여기도 한
6집 정도는 확보가 되겠죠. 좌하기 쪽으로 또 흑이 선수를 잡고 가게 된다면 흑이 60집 이상 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백은 당장 집은 별로 없어요. 여기 16집. 그러니까 바둑판 오른쪽만 놓고 보면 20집이 채 안 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 화점과 이 모양과 좌변 쪽의 미지수인 이 공간 속에서 한 35집 정도는 만들어야, 그 이상 만들어야 흑의 실리에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이 허허 볼판에서 백이 뭔가 큰 집을 만들어내야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은 흑이 살짝 편한 느낌이고요. 아직 뭐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흑이 두기 편한 것은 확실히 집이 확정가가 그래도 꽤 있고, 또 집으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백의 모양을 제한시켜 나가면서 둘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흑이 좀 편한 느낌을 줍니다. 좌측에서 백의 집이 얼마나 불어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붙여갑니다. 이 좌하기 쪽을 급하게 가는데, 지금은 3-3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수 역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두어지고 있죠. 3-3을 들어갔으면 지금은 당연히 역시 백의 중점은 좌변이기 때문에 이쪽을 네. 막았을 테고요. 붙이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백이 안으로 받아준다면 자연스럽게 좌변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좌변 모양을 지울 수가 있고요. 또 백이 바깥쪽으로 젖힌 다음에 이쪽을 막는 것은 애초에 3-3을 들어갔을 때 백이 좌변 쪽이 아닌 하변 쪽을 막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네. 흑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법이고요. 예전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도 경우에 따라서 화점을 붙여가는 수는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더 자연스럽게 더 알맞은 상황에서 이 붙여가는 수를 선수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붙여가는 수를 백이 날일자나 눈목자로 어느 정도 지켜져 있을 때 많이 네.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 날일자나 이렇게 눈목자로 있을 때 붙여가는 수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점에 붙여가는 수도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은 훨씬 더 빈도도 높아졌고, 이 붙여가는 시기 자체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황에서 붙여가거든요. 네. 지금처럼 사실 3-3이 생겨난 이후에, 3-3으로 침투하는 수가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좀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3-3으로 들어갔을 때 좌변 쪽으로 막는 게 싫어서 이제 붙여가는 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좀 재평가되고 재조명된 한 수고,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하게 된 한 수입니다. 여기서도 백이 계속 좌변 쪽으로 막고 싶어서 막고 흑이 늘어둘 때 그때 중앙 쪽 이어두는 것은 실리로 많이 손해를 본 건가요? 네, 있거나 이쪽으로 늘거나 많이 두어져요. 지금 실리로는 이렇게 두는 수가 백이 손해이긴 한데, 네. 지금 경우는 실리보다는 백은 역시 좌변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잇고 나서 중앙을 키운다든지, 또는 늘고 나서 네. 중앙을 키운다든지,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중앙 바둑, 이 좌변을 크게 경영하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진행이 됐을 때 흑의 실리는 또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흑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백은 점점 더 좌변 쪽에서 큰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지수의 좌변 어느 정도 커질지 우선 막아가면서 포인트가 되는 좌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흑도 이 좌변을 적극적으로
지워갈 수 있었는데요. 네. 붙이는 수로 날일자로 걸쳐갔다면 쉽게 좌변을 지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신 이제 좌하귀는 백의 실리가 됐겠죠. 붙이고 한 칸이나 붙이고 날이 짜면 흙집이 날 곳이 백집이 한 15집 안팎으로 차이가 음, 나니까 지금 스웨 선수는 어느 순간부터 태도 확실합니다. 네. 아까는 정말 잡을 듯이 여기 이제 둘 때만 하더라도 잡고 아, 끝내겠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여기 있고 여기 뚫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실리도 풍족하고 두텁고 뭔가 두기 편한 느낌에서 지금은 실리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음, 좌상기 빨리 도려냈고 여기도 아주 급하게 도려내면서 우선 지분 다 차지를 하고 백이 좌변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나 보자. 그리고 수습으로 승부를 하겠다. 음, 바둑판 오른쪽에서는 흙이 아주 강하게 두텁게 공격을 퍼붓는 이 전반전이 벌어졌다면 지금 후반전은 완벽하게 비어있던 음. 왼쪽 왼쪽 반대쪽에서 완벽하게 이 반대 입장 흙 백이 모양을 키우고 흙이 수습을 하는 네. 정말 이런 바둑 재밌네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래로 빠져서 이 좌변 쪽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자, 실리로 이득이 되는 2선으로 빠지는 선택을 했고요. 좌변 넓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흙은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타개의 승부를 걸어가고 있고요. 만약 좌변이 급하다면 흙이 여기서 뭐 날일자 정도로 벌려두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몇 번 더 밀어서 선수를 뽑고 좌변을 먼저 침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급한가요? 아니요, 이렇게 두는 것도 좋아 보여요. 받아준다면 지금 좌변 먼저 갈 수 있거든요.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소한 여기까지 음, 받아준다면 또 이렇게 탁 따내고 백집을 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미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백을 두텁게 해주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오히려 백이 여기 막는 수가 또 후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밀고 미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그냥 날일자는 나중에 또 붙이는 수 하나 선수 당하고 하면은 완벽하게 한 수 차이가 나거든요. 백이 먼저 두는 것과 흙이 먼저 깎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항상 이런 자리 밀어갈 때도 몇 번을 밀어야 되는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백이 막아가는 게 선수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물론 흙이 손 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히는 게 우선 아픕니다. 뭐 살 수는 있지만 막혀서 후수로 사는 것이 좀 불만이고요. 아까 이 그림이라면은 이거는 막는 게 후수거든요. 손을 빼도 살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백이 막았을 때 선수냐 아니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흙의 예상된 수순이었고요. 지금 하변은 반대쪽이 모양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네. 이런 자리를 받아야 되는지 받는다면 몇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고 손을 돌려야 되는지 그 타이밍도 중요해 보여요. 네, 지금 백도 여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사실 고민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바둑의 포인트는 좌변이잖아요. 좌변에 백이 모양을 펼치고 흙이 들어가서 승부를 하는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를 받고 흑이 먼저 깎아가는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뭐 2선 정도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차단은 안 되거든요.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갔을 때 따냈다는 것은 뭔가 받지 않고 키워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석점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리고 하변집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좌변에서 큰 집을 지을 수 있다면 평소 같으면 사실 여기 석점머리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평상시와는 완전 다른 골격으로 판이 짜여 있죠. 좌변을 넓히는 것만이 이 바둑에서 백이 승부를 계속 펼쳐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어려운데요. 하변을 받느냐, 중앙을 키우느냐. 중앙을 키운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키우느냐. 뭐 감각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정도나 이 정도 선에서 지켜서 다 집이 됐을 때 계산이 되는지 네. 이게 이제 백이 우세한지 아니면 더 넓혀서 이렇게까지 넓히면 사실 집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가장 크게 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흑이 뭐 깊숙하게 또 들어오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뭐 이런 곳 급수도 남아 있고요. 이 100넉점 가까이에 날일자 정도 선수로 안 듣나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또 지금은 선수로 안 들을 것 같아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음 한수로 백이 이제 살리는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곳에 두더라도 당장 살리기는 어렵고요. 백이 연결을 하는 뭐 그림이 나오더라도 흑이 붙여간다든지 하면은 또 따로 상변에서 삶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절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좁게도 아니고 가장 넓게도 아니고 딱 중간 지점으로 선택을 했고 네. 결국 포인트는 좌변이 됐습니다. 흑이 어느 정도 선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깎아서 승부를 해야 될지 어려운 장면이네요. 자, 신진서 선수는 중립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좌변 형태 어느 정도로 집이 불어날까요?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두 번째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양딩신 구단의 대결과 신진서 구단과 스웨 구단의 대결 두 판의 주장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